중국과의 그 협력이 굉장히 기묘하다고, 미국 또는 중국이 북한을 활용해서 어떻게 서로를 견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포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유지훈입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장착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간 전략 경쟁의 전방위적 심화가 예상이 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지속되고 있는 중동 분쟁, 북한의 핵미사일 코드와 이외에도 다양한 신흥안보 위협 요인의 발현 등으로 인한 국제안보 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와 국익 제고를 위한 한국의 지혜롭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주변국들의 국내외 정세와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요 주변국들의 대내외 정세와 정책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입니다. 올해는 북한과 관련해서 대내외적으로 주목할 만한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내외 정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손유정 박사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올해 북한의 주요 행보를 전망하기 위해서는요. 작년 북한의 행보를 좀 평가하는 게 전제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북한의 행보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2024년 북한의 그 전략적 행보를 보면 러북 군사협력 긴밀화를 통한 대외적인 지렛대를 확보하고 또 공세적인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대남 그리고 대미 그 위협을 증대시키고 회색지대 도발이라고 하지요. 이 여러 가지 도발을 통해 대남 압박 강화에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즉 상황을 주도하려는 북한식의 강압 전략을 시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2024년은 또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결정적인 해라고 북한 당국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대남 인식을 강조하고 또 도발을 통해서 또 군사력을 증대하고 또 속도감 있으면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통해서 그 위협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냉전이나 강대강 또 정면 승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 지역 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자 했었죠. 그리고 당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서 절실한 성과가 필요한 북한 당국으로서는 도발 그리고 위협 고조 그리고 지렛대 확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행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어떻게 돌파구를 모색했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대남 대미 차원에서는 대남 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의 대선 전후 위기를 조성하는 또 전형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었죠. 대외적으로는 특히 대러 군사협력 관계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거의 준 군사동맹에 가까운 관계로 격상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러 전쟁의 정예 부대를 파병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죠. 또 대내적으로는 외부 정보 유입이 되는 것들을 차단하고 반사회, 비사회주의 단속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분야 업적 부족 그리고 자본의 중앙 집권을 모색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부분에 대한 정책적 실패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또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이러한 책임 부분들을 좀 상쇄하려는 효과를 추구한 것으로도 또 내부적으로는 관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께서 그 작년 한 해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좀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북한에서 많은 당 대회라든가 주요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 회의들을 보면 어떤 북한의 대내외 정책 기조들을 저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 말에 제11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당시에 그 주요 메시지는 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매년 원래는 신년사를 북한이 발표를 하다가 2020년 이후에는 신년사 대신 그 연말에 한 전원회의 결정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왔습니다. 이제 9차 당대회를 앞두고도 있지만 조금 돌이켜보면 2021년 8차 당대회 당시에는 코로나 기간으로 북한이 대내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이 와중에 5년 동안 업적을 달성하고 또 통치자의 권력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돌파구가 아마 북한으로서는 필요했을 겁니다. 2021년 그리고 2년, 23년 북한 당국의 돌파구는 공세적인 핵 전략 및 군사력 증강 있었던 것 같고요. 2024년에는 지역 내 갈등 구조를 이용해서 체제 이익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대외적인 돌파구를 찾는 데 좀 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5년은 9차 당대회를 한 해 앞둔 굉장히 당면한
상황으로서 대내 문제에 집중해서 피부에 와닿는 업적을 얻겠다 하는데 좀 중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이 당대회를 전후해서 대내 경제사회적인 취약성을 극복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보여왔고 그게 좀 더 심화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짚어주셨던 그 전원회의에서는 아마 이런 상황을 북한 당국이 감안을 해서 그 대외 그리고 군사 메시지는 이번에는 부각이 크게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보다는 재해 방지나 지방 발전 그리고 또 교육 토대 강화 같은 대내적인 과업에 좀 더 비중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지방 발전 2010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 전서부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인민경제 실현 그리고 이러한 실현을 통한 선전 효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뭐 내부 역량의 문제 그리고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그 개선이 되는 그런 근본적 개선 부분은 좀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군수에 의존하는 게 좀 크다는 점 그래서 결국 자력갱생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지방발전 2010의 지속성이나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들은 또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내부적인 과업에 비중이 있는 한편 대외 메시지는 국제질서 인식 드러냈습니다. 신냉전에서 다극체계 건설을 언급을 했고요. 북한이 핵심적 역량으로 국제적 지위를 차지했다고 약간의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미에 대해서는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 그리고 반공 노선을 강조하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대미 대응에 대한 언급이나 대남 메시지 등은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북한이 지난 한 해요. 대외적이기보다는 정권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대내적인 부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좀 뒀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전원회의에서요. 특히 대남, 대미에 대한 어떤 정책 기조라든가 메시지를 많이 좀 표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1월 22일인가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좀 그러한 기조들이 표명될 것으로 예상을 됐는데 또 예상 밖으로 그런 표명이 없었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실 때는 좀 어떤 의도가 기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문제를 보는 데에는 항상 북한의 특수성, 우리가 아는 국제정치 이론이나 여기서 보는 보편성, 여기에 대한 고려가 모두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기도 어렵지만 또 작은 세밀한 움직임도 관찰을 해야 한다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북한의 의도가 있을까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됐는데요. 말씀해주신 1월 22일 제14기 제12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해 사업 총화 그리고 예산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 점검 관련한 7개 안건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 사안 관련 안건만 다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한 것들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은 주로 적대적 두 국가론 차원에서 어떤 헌법 일부 조문 수정 또는 뭐 헌법 영토 조항 추가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됐지만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뿐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두 가지 모두에서 북한 당국의 메시지는 외부로가 아닌 내부로 향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또 그것대로 의도가 있겠지요. 당대회 준비를 위해서 지난 몇 년간 주력했던 군사 분야, 대외 분야, 소득을 실질적인 업적 확보로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여기 내부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을 보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이어서 비서국 확대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뭐 저격전, 추격전, 수색전, 소탕전 전개를 언급을 하면서 그 올해를 내부 규율을 강화하는 뭐 혁명적인 당풍 확립의 해, 전당 강화의 해 뭐 이렇게 내부에 주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강도에서 군 농업 감찰기관이 뭐 위법 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적을 하고 반인민적 범죄 행위, 대형 범죄 굉장히 심한 개념 단어까지 얘기를 하면서 취급을 했는데요. 감찰기관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처벌에 대한 선포도 했고 이것들은 결국 내부 업적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력갱생과 함께 당 내부의 부패 문제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감시 통제, 관리에 대한 감시 통제도 강화하겠다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내부로 향해 있는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그건 그것대로 9차 당대회를 몰아가기 위해서 내부 질서를 강화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박사님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작년이죠. 특히 네. 이제 북한과 관련된 어떤 주요 국제적인 현안들이 많이 좀 이슈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특수방 병력을 파병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또 높아지고 있고요. 이 와중에서도 뭐 중국과의 관계도 계속 좀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참 25년도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와 관련돼서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다각적인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25년 한 해 북한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한국이 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2, 3년간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북한 대외 정책의 변화 부분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스탠스랑 비교했을 때 북한이 이제 정세인식 변화가 아예 바뀐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데요. 왜 그러면은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뭐 대외 그리고 군사 정책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있지만 사실 그 정책을 추동하는 동력은 결국에는 통치 정당성 그리고 통치의 지속성을 더 이제 길게 가져가기 위해 연계시키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내 정책, 대내 정치가 결국 그 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북한 당국의 행보가 뭐 어쩔 때는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언뜻 북한 당국이 주변국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뭐 군사적 도발을 통해 위기 조성을 한다 하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 달리 보면 실상 대내 정치 문제를 고려해서 자체적인 시간표 그리고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인 행보를 하는 것으로도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포기했다는 발언이나 아니면 신냉전 그리고 다극 질서 이런 발언을 통해서 어쩌면 북한이 지금의 통치 지배를 지속하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반미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또 협상의 문턱이 높은 대미 관계 개선은 약간 차선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가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하는데요. 그 배경을 통해서 북한의 올해 전략적인 행보를 추측해 보면 먼저 북한의 대외 인식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러가 중심이 되는 다극 질서의 참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멘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대중국 관계, 대러시아 관계를 본다면 결국 경제를 견인하는 부분은 중국이라고 간주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당국이 특히 9차 당대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성과라고 본다면 중국과의 그 협력이 굉장히 기묘하다고 북한 당국이 여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원해 보였던 상대적으로 그 대중국 관계를 견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먼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러시아와의 관계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긴밀해졌고 특히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긴밀한데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미북 협상 또 중국 중심의 이 관심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데에도 러시아가 좀 북한에 있어서 유용했을 수 있고 또 무기체계 개발이나 현대전을 학습하는 문제들 이런 데에서 군사 분야의 목적을 가지고 양측의 관계를 끌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동적으로 협력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제 통치 정당성 부분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게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또 대미 협상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겠죠. 부정적인 학습 효과라든지 아니면 협상의 비용 증대가 좀 예상이 되었었는데 최근 북한의 대외 정책에서 약간 그 대중 비중이 좀 더 증대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미 협상의 비중이 조금은 전보다 덜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건 아닌가 하는데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부분 그렇다고 아주 놓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러 관계를 통해서 최소 생존 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능력 증대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을 텐데 일단은 트럼프 2.0 새로운 임기에 대북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마 관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에서 말을 아껴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이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중점이 만약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고 다음으로 미국하고의 협상을 염두한다면 수용이 가능한 로우키에서 제안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북한이 이제 미중 간 등거리 외교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중미 관계를 북한이 어떻게 이용을 하려고 할지 그 움직임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반대로 미국 또는 중국이 북한을 활용해서 어떻게 서로를 견제하거나 경쟁을 하려고 할지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서로 간에 무엇을 제시하고 또 무엇을 수용할지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 해보고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간 협상을 한다면 의제가 무엇일지, 또 한국은 여기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야 할지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죠. 대북 관계 살펴봤을 때에는 대남 강경책이 아마 지속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광범위하고 또 심각하게 회색지대 도발을 통해서 강압을 하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우리의 숙제가 되게 많은 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이제 북핵 문제, 통틀어서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제 한미 동맹의 틀에서 또 미국과의 공고한 공조 하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변수가 되게 큰 것 같아요. 트럼프의 어떤 거래적 성향, 또 외교안보 그 기조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어떤 한국을 바이패스하고 북한과의 직접적인 어떤 협상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 좀 한국이 소외되는 그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고요. 한국의 국가 안보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요. 요 전에 그 일본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북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고 쓰여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걸 봤을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이 아시아 내에서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으로서도 당연히 그 입장을 견제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나름의 그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발언과 또 일본에서의 또 공감,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공감,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미국하고의 협력 부분, 그 다소간의 그 우려는 좀 불식이 된 것 같고요. 이 공감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2.0 행정부와 함께 어떻게 하면은 이 대북 문제를 발맞춰가고 이 지역 내 안정을 유지할지, 또 일본과도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우리가 또 그 대화할 수 있는 접촉면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 대화와 협조를 또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손효정 박사님을 모시고요. 25년도 북한의 대내외 정세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영내 안정적인 안보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요, 한국의 좀 더 다층적이고 정교한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더해서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